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초대형 프로젝트 고대하는 클래스에 모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정말 신선한 조합입니다. 네, 제가 대기실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을 정도로 신선한 조합이에요.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마이너 송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고마역 강사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무법인 운영하는 손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권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송길영 작가님은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뵌 분인데 우리 교육을 오늘 알았어요. 왜냐면 그 학교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나이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몇 학번인지 몰라요. 선배 객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미디어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왔는데 예. 그때마다 꼭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옆에다가 몇 세 뭐 이렇게 쓰죠.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그게 선입견을 좀 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들킨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근데 좀 정리를 우리 좀. 교우회라서 다 친구예요. 다 교우를 할까요? 우리 송교우님 이렇게 할까요? 교훈. 네. 교수님한테도 교우님이라고 하는데. 예, 뭐 좋습니다. 아니 뭐 내 교수 아닌데 뭐. 네, 교우님. 네. 좋습니다. 교우님이시죠. 예, 우리는 저 동문회 동창회 이런 말 안 쓰고 교우라고 말을 씁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좋죠. 교우. 네. 일단 학교 교문, 같은 학교 교문을 나왔다, 거길 다녔다는 걸 넘어서 이제 같은 학교에 우에 있는 친구라는 걸 다 포함하는 말이니까 교우회가요 1907년에 한국대학 최초의 동창회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 최초의 동문회의 시작이 된 그렇구나. 완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 그 전화번호 뒷자리 1905 쓰는 저 애들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많잖아요. 그랬는데 있어요, 진짜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너무 친구 많고요. 중에. 그래서 핸드폰에서 1905라고 하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맞아.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쵸. 번호를 끝번호로 한다 되게 특이한 일이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야, 세상에 모든 조직이 와해돼도 딱 세 개는 남는다. 이제 호남 향후회랑 그 다음에 해병대. 전남 호남, 그 다음에 해병대 맞아요. 전후회, 고대 교후회 이 세 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제일 무서운 건 삼관왕이라고. 그거 다 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드물게 있었죠. 예. 아 이제 진짜 와. 예전 얘기죠. 아 그죠. 아니 그런데 오늘 네. 저희가 또 공통점이 이제 교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좀 제가 약간 먼저 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우선 향석준 교우님. 네네. 네. 대학원을. 예. 대학원. 네, 대학원을. 네. 아니 뭐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대학원을. 에이 설마. 네, 제가 저 네. 신촌에 있는 Y대를 나왔죠. 에이. 예. 아니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저희 방송국 쪽에서 가까워서 대학원은 뭐 아무데나 가도 된다. 가까운 데나 가라. 그렇죠. 네, 그런 예. 제안이 좀 있었고요. 오, 예, 예.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Y대가 백양로 공사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등록금으로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예. 공격 막 하는데요. 어질어질합니다. 네, 자 오늘 고대하는 클래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붙는 다양한 별칭이 있어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별칭하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민족고대 맞아 민족고대. 그리고 또 막걸리 막걸리. 예,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대요. 그 서울대생은 100원 생기면 책 사보고 고대생은 막걸리 사 먹고 연대생은 구두 닦았답니다. 그때 맥주를 마시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맥주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이렇게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걸 이렇게 들고 오면 선배들이 와서 준엄하게 화를 냈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준엄하게?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정말 막걸리를 드셨던 거예요? 네, 엄청 먹었죠.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희 때는 막걸리 안 마셨어요. 학교
여기로 들어간 막걸리 정말 많이 마실 거다라는 카더라를 듣고 입학을 했는데 소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변했다. 근데 저는 진짜 반려주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냐 왜 막걸리를 주지 않냐 그랬더니 아 단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너네 빨리 보내게. 그래서 저는 사발식도 기억나긴 해요. 그 하셨죠 다들? 몇 년 했어요? 그 1학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시주하잖아요. 2학년 제일 잘하는 맞아. 친구들이 나와서 매번 맞아, 시범을. 맞아. 시주였기 때문에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대박. 저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해서 그 마시잖아요. 근데 의미 아시죠? 의미. 이게 진짜 맞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범대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다 마시고 토해내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받았던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이제 벗어 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걸 술로 맹세하는 거라서 그걸 왜 술로 맹세해? 저희는 주입식 교육보다도 오히려 그동안 사회의 어떤 실제 모습을 모르면서 편하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왔는데 그렇게 잘못 배운 거를 토해내야 된다. 아 법대는 또 그런 그런 거구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다르구나. 제가 들은 얘기는 일제 시대 때 네. 그 저기 일본식 교육을 받고 자라서 보성 전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과서를 찢어서 막걸리에 넣고 먹고 토했대요. 일본이 가르친 교육이 다가 아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라. 뭐 이런 의미였다고 주워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사발식을 저도 여러 번 했는데 1학년 때 냉면 끓여 맞아요. 했을 냉면 했고 우동 끓여 했고 최고 큰 것은 이제 그 전기밥솥 작은 전기밥솥 안에 진짜요? 내솥 이거 꺼내가지고 그걸요? 예, 안에 고기. 그걸로도 했었어요. 사발식 요새 없어진다면서요? 그게 아마 코로나 때 모임이 금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게 너무 강압적이어서 네. 학생들 맞아요, 사이에서 좀 맞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문제 맞아요.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대표나 원하는 학생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작은 술잔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시카 말까 막걸리 장가. 사내답계가 요즘은 이제 고대답계로 바뀌고 네. 저희 때도 그게 이제 고대답게요. 저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너무 남녀 차별적 용어다. 원래 가사가 사내답게였어요? 사내답게요. 제가 되게 과도기에 있었나 봅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때 딱 그 2000년 기점으로 많이 네네, 갔다 오니까 네네, 많이 네네. 바뀌었어요. 막걸리 차가 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나지 예, 않나요? 기억나죠. 안 할 수가. 네, 아, 기억나죠. 그죠. 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면서 막걸리 차가 몇 번 불러봤을까요? 근데 저희 때도 그랬는데 애들이 예전만큼 막걸리? 약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이번에 학교 공식 술도 와인으로 바뀌었대요. 그게 뭐 100주년 우리 네. 기념사업 네. 하면서 당시 이제 총장께서 뭐 고대 민족보다는 세계로 나가자 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와인으로 바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바꾸는 게 막걸리 문화를 확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또 와인 문화까지 더 하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또 근데 보이네요. 문득 궁금한 게 학교 공식 술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에 아니, 공식 술이 있다는 게 교복도 있고 교우 네. 왜 교주야? 교주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진짜 이상하잖아. 2025년에 고려대 개교 120주년인데 1905년부터 2025년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시기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뺏겼다가 그리고 전 세계 최빈국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까지 올라온 그런 120년이에요. 이 안에서 과연 고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단 이제 고대의 시작 우리 보성전문학교부터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전락할 이런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 운동이 필요했고, 당시에 부족했던 고등교육 기관을 민간에서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익 선생, 내장원 경을 지냈던 이용익 선생이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적 열망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이런 학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또 고대가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이런 특징들이 이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905년부터 민족사학이라는 이름은 가질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민족자변으로 세워진 학교고, 게다가 고종 황제가 이름을 하사하셨고, 일제 입장에서는 진짜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이용익 선생이 민족운동에도 가담을 했었고, 일제 탈압을 벗어나서 프랑스를 거쳐서 러시아로 망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존 운영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어서 1910년에 손명희 선생이 보존을 인수를 하잖아요. 뭐 천도교라는 것이 동학을 이은 종교고, 또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것이 또 우리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운동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고대의 또 민족주의적 요소가 또 여기에 또 한층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천도교가 보존을 인수하고 난 뒤에 종교적 색채는 그렇게 강하게 강요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족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사범대긴 한데 문대에 가면 12시가 되면 종이 울리잖아요. 12시 울린 12시 울리는 종이. 그죠. 모르시구나. 애기능 쪽은 완전 캠퍼스가 다르니까. 애기능은 왜 안 울려? 근데 그 종 울리는 소리가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 노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운동 예. 그 음악인 거죠.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물론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문과대도 이제 녹두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녹두문대까지는 알았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거를 몰랐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 문과대에 보면 또 손병희 선생 네, 맞아요. 흉상이 있고, 네, 맞아요. 또 이용익 선생 흉상은 대학원 건물 네. 앞에 그렇게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탄압은 받았겠네요. 예, 뭐 계속 탄압을 하는데, 일제가 이제 뭐 사립 전문 학교 체제를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1915년에는 전문 학교를 이제 각종 학교로 격화시켜서 이름을 사립 보성 법률 상업 학교로 또 바꾸게 됩니다. 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보전 출신들, 학교 운영자를 비롯해서 보전 출신과 학생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또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죠.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32년에 인천 선생이 거금을 들여서 보전을 인수하고 안암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그때 옮긴 거예요. 그럼 1932년에 지금 자리에 자리 잡은 예, 겁니까? 예. 그럼 그 본관 건물이랑 서관 건물은 그때 지어진 예, 건가요? 그때 이제 지어지게 돼서 본관은 1934년에, 그리고 대학원 건물은 1937년에 만들어진 거죠. 1944년에 이제 당시에 태평양 전쟁 말기니까 일제가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또 성격을 바꿔버리는데 경성 측식 경제 전문 학교라고 해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인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학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자존심 상한다. 네. 이 이름은 이제 45년에 해방이 돼서 다시 보성전문학교 이름을 되찾았고, 46년에 인천 선생이 고려대학교로 종합대학으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름을 고려대학교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요? 몰랐어요. 재밌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렇게 찜을 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근데 왜 고려대학교를 다들 원했냐 하면은, 이게 고려라는 것이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다, 고려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받았다, 이 되게 인기 있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랜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먼저 잘 잡았네요. 예. 어우, 놓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냥 무섭네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자 철자가 코리아.
코리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저 과잠을 입고 나가면 국가대표를 의식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게 갈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보성이란 이름이 중앙일 수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일제시대 내내도 민족의 어떤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또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온 게 바로 우리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인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늘 우리 고려대 학생들이 존재를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제일 학교 다니면서 제일 이제 이야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4.18 달리기. 맞아요. 그쵸, 모든 그쵸, 대학이 그쵸. 4.19 학생운동을 얘기하는데 고대는 그때 하루 전날 고대 학생회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는 4.18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뭐 이승만 독재 한거에서 자유정의 진리를 더 높이자라는 이런 플래카드를 설치를 하고 당시 고대 신보 편집국장이었던 박찬세 교우가 선언문을 쓰고 정경대 학생회장이었던 이세기 교우가 낭독을 한 뒤에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진출을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종로 사가에서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았어. 이게 뭐 쇠파이퍼, 뭐 쇠망치, 벽돌로 수백 명이 피습을 당해서 부상을 당하죠. 이것에 분노해서 다음 날 다시 또 수많은 고대생들이 다시 국회로 진출을 했고 이때는 이제 시민들도 참여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대사 혹은 현대사 교육을 거의 못 받아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19는 알았지만 4.18을 이렇게 실제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랬었고 그다음에 수요리까지가 꽤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번 뛰고 온다는 것도 좀 이게 약간 성취감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뛰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을 하면 이렇게 확실히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당시 선배들의 심장 박동과 맞추는 느낌이 약간 뛰는 행위를 통해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고려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치도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긴급 조치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민주주의의 주요 권한들을 제한하는 나쁜 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고대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진짜 이런 긴급 조치가 있었습니까? 진짜 와 네임드, 대단합니다. 네임드 아니 4월 4.18만 해도 아니 그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 야 니네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어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랬는데 1975년에 고대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또 이게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니까 박정희 정권이 학생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대학 군사교육 시행안이라는 것을 만들고 고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조치 7호라고 하는 그래서 고대문을 완전히 휴교를 시키고 닫아버렸던 이런 일들을 벌였었죠. 이것도 아마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70년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80년대도 전두환 군사 정권이 이어지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뭐 구속이라든지 강제징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1985년에 당시 총장이었던 김준혁 총장을 정부가 강제로 사퇴를 시켰는데 대학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비호하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제로 사퇴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고대생들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벌려나갔죠. 그래서 우리 대학 운동사에서 보자면은 대부분 총장이 사퇴하라는 운동은 많았지만 총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운동은 잘 없었죠. 80년대 그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상황을 담은 영화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정돌이라고. 이게 실제 사건하고 실제 인물이라면서요. 네. 약간 그 14살 아이 내용이거든요.
아니 얘가 왜 집에 안 가고 어린애가 너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한테 말을 걸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머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정경대 마스코트라고 해가지고 정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가정 폭력 때문에 이제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떠돌아 다니다가 지명 수배 중이던 고대 행정학과 학생을 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거기에 살다시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가 나갈 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북 이런 걸 들고 나가서 같이 북을 치고 하면서 이제 정경대 어떤 마스코트라는 뜻으로 정돌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인물들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우리 고대 건물에도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 맞아.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932년에 우리 이제 안암동으로 네. 옮기잖아요. 그리고 34년에 본관 건물이 완성되고 37년에 대학원 건물이 완성되는데 당시로 봤어서는 워낙 건물이 외관이나 내장이 다 화려하고 웅장해서 뭐 당시로서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의 절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요새 고고아트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약간 그 느낌이 되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그 해리포터 마법학교를 따서 뭐 고그와트 약간 이렇게 불린대요. 정말 효과적인 게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학교 투어를 하는데 그 건물을 보고 그 웅장함에 네. 놀라서 입학한 다음에 애기 눈을 갖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슬프네요. 서관에서 한강에도 들은 적이 없어. 정말 얘기 많이 들었어. 이과 친구들한테. 내가 저기에 홀려서 여기에 지원했는데. 긴 역사를 가진 게 또 있습니다. 축구부예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운동부 가운데 이 고대 축구부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축구단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아 진짜요? 프로축구팀 또 여러 가지 축구계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긴 역사를 가진 게 또 있습니다. 축구부예요. 동아일보에 1922년에 보전축구부가 창단됐다는 100년 넘었어요. 예, 지금 한 100년 이상 됐죠. 와 민족의 아리아가 나오면서 이제는 경쟁이 끝났습니다. 민족의 생각보다 아리아 얼마 안 우리 학교 다닐 때 없던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학교 다닐 때 됐어요. 없던. 그때 뭐 재학 때 가장 유명했던 선수 누굽니까? 똑같이 현주엽 선수 굉장히 유명했던 것 자꾸 같아요. 같은 세대인 척하세요. 재학생 중에 말씀해 주세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